여러분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채널을 운영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유튜버는 애니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유튜버인데요. 애니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다니 벌써부터 씹덕의 아우라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그냥 사랑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캐릭터를 직접 만나려고 스스로 저승에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도 캐릭터를 소개해준다며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 정신나간 유튜버의 이름은 랜디 스테어라고 하며 그가 어쩌다가 막장 유튜버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랜디 스테어는 1992년 9월 17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아싸력만큼은 평범하지 않아서 언제나 혼자 있기를 선호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손에 꼽을 만큼 있었고 이성 친구는 없으니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일 뿐이죠. 뭐 이렇게 보자면 일반적인 우리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소심한 탓에 여러 번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매번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또한 랜디는 니켈로디언 만화쇼의 열렬한 팬이었고 애니에 등장하는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과서에 데니 팬덤의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어릴 적부터 될성부른 오덕이었던 랜디. 그는 2007년 파이오니어 프로덕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이 양덕답게 주로 서양 애니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날라갔어요. 애니 저작권에 걸려서 신고당한 거예요. 어차피 구독자도 없던 학고 채널이지만 그동안 공들인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채널을 팠습니다. 이번 채널의 컨셉은 애니가 아닌 유쾌한 코미디에 초점을 맞췄죠. 더 이상 애니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자신이 직접 출연해 연기도 하는 중2병스러운 컨셉이었어요. 상황극은 말 그대로 랜디가 보여주는 혼자 놀기 쇼였고 혼자서 1인 3역을 소화하고 목소리까지 녹음했어요. 여기 나오는 개구리와 고래는 바깥에서 줍줍한 뒤 재활용했고 랜디는 이 둘과 한 팀을 이룬 뒤 몇 년 동안 콘텐츠를 찍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기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가서 일하라고 잔소리했죠. 그래서 2010년 랜디는 처음으로 맥도날드에서 일을 시작해요. 첫 근무를 시작한 지 3시간 안에 빤스런을 했지만요. 결국 아버지는 극대노를 합니다. 이제 랜디는 18세이며 그가 가족 생활에 기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아버지는 본인이 관리자로 근무하던 와이스 슈퍼마켓에 랜디를 낙하선으로 꽂아 넣어요. 하지만 2011년 봄 랜디는 오랜 존버 끝에 공식적으로 유튜브 파트너가 됩니다. I am officially a YouTube partner, and that is fantastic. 수익 창출은 랜디의 야망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렇게 그는 새로운 아이맥도 지르고 같은 장르의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 무렵 랜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까지 3년간 다니게 될 루조니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이 무렵 랜디는 첫눈에 뻑이 가는 짝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이 어찌나 현실을 초월했는지 현실에 없는 애니 캐릭터를 사랑한 거예요. 그녀는 바로 애니메이션 데니 팬텀에 등장하는 엠버 맥클린이었어요. 엠버는 극중 음악을 무기로 사용하는 유령 럭스터였고 저승과 이승을 왕래하는 능력을 가졌죠. 하필 애니 세계관이 4호 세계라 그런지 이때부터 랜디도 4호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엠버와 그녀의 음악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랜디는 단지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엠버가 첫사랑이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댔어요. 하지만 이런 정신상태로도 대학은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랜디는 2013년 1월 유일한 친구였던 매튜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할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하지만 불행의 주사위는 멈추지 않았으니 갑자기 발생한 홍수에 지하실이 잠겨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어느 날 랜디도 교통사고에 휘말려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었죠. 이렇게 연속된 불행의 콤보는 랜디의 멘탈을 뽀사뜨렸고 이때부터 4호 세계를 더욱 심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흑화된 랜디는 유튜브를 통해 다크한 영상들을 업로드하지만 그의 팬들은 오히려 신선한 컨셉으로 받아들이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한 명이라도 악플 달고 말렸으면 애가 일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에 랜디는 한술 더 떠서 엠버와 영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태어나기 전부터 엠버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 후 2014년부터는 제대로 미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때 팀으로 활동했던 개구리와 고래를 죽이는 5부작 유튜브 시리즈를 제작했어요. Because she told me to.
그리고 개구리와 고래가 든 상자를 밖에 가져가서 화형식을 치렀고 이후 자기 자신을 앤드류 블레이즈라며 오글거리는 이름으로 칭합니다. 또한 랜디는 죽음에 집착하게 된 후 사후 세계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법의 장소로 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자신이 죽으면 엠버와 저승에서 함께 할 거고 그때는 여성의 영혼으로 부활하여 엠버 그룹에 합류할 거라고 하죠. 그는 그렇게 2년여간 정신 나간 영상을 업로드하지만 지켜보는 팬들은 그저 중2병스러운 병만 영상이라 생각하며 열광했어요. 하지만 랜디는 엠버를 만나기 위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2017년 4월 랜디는 최초로 생방을 켜게 됩니다. 이에 평소 그를 눈여겨보던 팬들은 꿀잼각이라며 몰려들었지만 랜디는 이날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는 촬영을 했어요. 동전 던지기 5번을 해서 운명을 결정한다는데 지가 무슨 투페이스라도 빙의된 듯 앞면이 3번 나오면 자기 혼자 죽고 뒷면이 3번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승길에 길동무로 삼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던 슈퍼마켓 직원들인데요. 그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평소 엠버와 사후세계를 믿는 자신을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엠버와 사후세계를 증명하기 위해 함께 저승에 데려간다는 거였죠. 그렇게 운명의 동전은 던져지고 Tails. Which means there's gonna be a loss of a human life, besides my own. 뒷면이 3번 나옴으로써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정신나간 관종의 표적이 되었어요. 동전으로 타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그때 랜디를 제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면 어쩌면 그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랜디는 계획에 착수하며 불길한 단서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격 연습을 하는 영상을 찍고 일기장에는 극단적인 생각과 계획을 기록했다고 하죠. 게다가 온라인 예술 전시 플랫폼 디비언트 아트에는 총을 들고 있는 캐릭터를 공유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7년 6월 1일에는 아버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취직해서 돈 벌라는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고 말하죠. 또한 자신이 지금은 남자지만 엠버가 있는 곳으로 가면 여자가 된다는 망상을 합니다. 이후 2017년 6월 3일에는 안녕 지구라는 마지막 영상을 남겼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니 그동안 함께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운명의 날인 2017년 6월 7일 랜디는 야간 근무를 위해 와이즈 슈퍼마켓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게 뒤에 있는 직원 구역으로 가서 그의 차로 비상 출구를 막았어요. 그 후 남은 출구를 나무 판자로 가로막고 정문의 자동문을 잠그는 등 조용히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준비해온 산탄총으로 무장한 뒤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총을 발사합니다. 총기를 든 랜디는 매장에 있던 동료 3명을 무참히 보내버립니다. 그런 다음 4번째 동료인 크리스틴 유엘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그녀는 헤드폰을 낀 채 음악을 듣는 중이라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공개 CCTV 영상에 따르면 랜디는 그녀 뒤에서 약 5초간 머물렀고 그녀는 이를 눈치 못 채고 다른 코너로 가는 중이었죠. 이후 랜디는 매장에 총을 난사했고 그제야 헤드폰을 벗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하네요. 주변에 쓰러진 동료들을 본 그녀는 곧장 직원실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랜디는 매장 식료품 구역으로 향했고 단발에 총성이 울린 뒤 자신 또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랜디는 그렇게 떠났지만 그가 유튜브에 남긴 50일간의 기록들은 남아있었습니다. 랜디는 죽기 전 자신의 공격이 역사에 남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실 거의 어떤 신문의 표지나 헤드라인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가 남긴 영상들도 사건 발생 후에서야 조회수가 좀 올랐지만 결국 채널은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랜디의 여파로 인한 희생자들과 남은 유가족의 상처는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희생자 빅토리아 브롱은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헤이즈는 47세로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아내와 아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리 스털링은 63세로 아들과 2명의 손자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랜디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 행동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알고 있었죠. 게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감 능력에 결핍을 보였습니다. 랜디는 사이코패스적이고 환각적인 나르시시스트 같습니다. 그는 냉소적이면서도 어린아이같이 유치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이지만 도움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제공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그의
직장 동료들이 어이없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도 랜디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어떠한 명분도 없이 피해당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운명은 동전 던지기로 결정되었죠. 특히 랜디의 초기 단서들은 너무나 경악스러웠습니다. 공격 직전에 남긴 다양한 게시물과 영상을 통해 그가 정상인이 아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걱정스러운 징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때론 조심스럽게 조언하거나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우사미의 기록일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